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깊은 물처럼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건가 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생김새도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같은 햇빛을 맞고 같은 밥을 먹다 보니 마음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카메라를 들고 동물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떠난 한 남자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서 남편이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그 마을의 가족이 되어 있었죠. 그것도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네 자매의 남편으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생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서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탄자니아 북부 세렝게티 평원 끝자락에 위치한 한 마을. 그곳은 전기나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밤하늘 별빛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반짝였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탄자니아를 찾은 그는 카메라 뒤에서는 조연출이었지만 촬영팀 내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죠.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피부색. 그러나 도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가진 물건 중 초콜릿과 비누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지 않기 시작했죠. 그가 가장 먼저 마음을 열게 된 이는 마을의 유일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큰딸 아나였습니다. 짙은 피부와 단정한 흰색 천을 두른 그녀는 조용하고 지적인 여성이었고 도윤이 촬영하던 교육 장면의 통역을 도와주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사이가 가까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의 두 번째 여동생 셀라가 도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셀라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도윤이 물을 길어올 때마다 따라와 웃으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경쟁이라도 벌어진 듯 이번엔 셋째 동생인 루라까지도 도윤 옆에 앉아 음식을 건네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마을 추장이자 네 자매의 아버지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들어간 그 자리에서 추장은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네 자매와 혼인하게. 한 명을 택하지 마라. 네 명 모두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장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고 마을의 전통은 가족의 이름을 잇기 위해선 딸들이 모두 같은 남편과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고대의 결혼법을 따라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다음 날 당장 카메라를 싸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모두 웃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함께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왜 이곳에서 웃고 있었는지를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도윤은 결국 마을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는 네 자매의 남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중한 형식일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치러진 결혼식은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춤과 노래로 축복을 나눴고 도윤은 추장 앞에서 4명의 자매 각각에게 하루에 한 번씩 진심을 보여줄 것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되죠. 첫날 밤은 큰딸 아나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오랫동안 알아왔기에 어색하지 않았고 아나는 평온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셀라, 루라, 그리고 막내 리마가 돌아가며 그와 부부의 밤을 보내야 한다는 규칙이 현실이 되면서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에도 솔직할 수 없었죠. 갈등은 곧바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셀라가 도윤과의 시간을 마친 후 텐트 밖에서 루라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먼저였잖아.
내가 끼어든 거야. 그건 내 착각이야. 그 사람, 날 더 오래 봤다고 했어. 말다툼은 금세 신체적인 충돌로 번졌고 이를 본 막내 리마는 조용히 울면서 마을 공동우물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감정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고 사랑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추장이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추장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매들이 다투면 가문은 망한다. 내가 그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점이 되어야지 불씨가 되어선 안 되네. 그 말은 도윤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파리 초원 끝자락에 앉아 태양이 지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이 가정 속에서 균형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음 날부터 그는 각 자매와 시간을 정해 따로 보내며 그들의 감정을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감싸려 했고 셀라는 여전히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참지 못했고 루라는 자매들 사이의 경쟁보단 도윤의 고민을 걱정했으며 막내 리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도윤은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명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품고 유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도윤의 노력은 점차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매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고 도윤이 직접 만든 작은 텃밭에서는 모두가 웃으며 함께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마을에 남은 지 5달쯤 되었을 무렵 아나가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자매들의 표정은 복잡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기쁨과 충격, 질투와 슬픔이 한꺼번에 섞인 공기 속에서 셀라는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고 루라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바라봤으며 리마는 그날 밤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셀라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언니야? 우리 중에 나도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어진 루라의 말. 아나 언니는 당신과 가장 먼저 마음을 나눴지만 그건 시작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분명 네 사람 모두와 정서적 유대를 쌓아왔고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탄생은 자매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며칠 뒤 리마가 돌아왔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 있었고 말없이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나는 그런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야. 당신은 이 가정의 중심이니까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해줘. 그 순간 도윤은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감정의 무게,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이 지켜야 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또 다른 방식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밖에서 온 외부 촬영팀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며 도윤에게 본국 복귀와 승진 제안을 전달한 겁니다. 서울 본사에서 널 기다린다더라. 이번 작업 잘 마무리되면 바로 PD 승진이래. 그 소식에 도윤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가 떠나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가 이곳에 남으면 자신이 원했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도윤 앞에 모였습니다. 셀라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우린 이해할 거야. 하지만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진심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은 이곳에 남아있을 거야.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책임, 가족, 그리고 미래.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날 밤 도윤은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대신 가득한 별무리. 그 별들 사이로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살아가야 할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작별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네 자매는 웃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아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많은 걸 줬고 우리는 모두 받았어요. 도유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승진했고 정규 PD가 되었으며 도심의 아파트에서 깔끔한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업실 책상 서랍에서 마을 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그림에는 4명의 여인과 한 남자가 나란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걸. 몇 달 뒤 도유는 다시 탄자니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장비 대신 작은 선물 상자들과 자신이 직접 만든 사진 앨범을 챙겼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고 아나는 조용히 그를 맞이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당신이 다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도유는 탄자니아 마을에서 도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고 자매들과 함께 짓던 텃밭은 이제 마을 공동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아이들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자라나고 있죠. 그는 매일 다르지만 평화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 한 명만을 사랑하지 않지만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는 가족의 형태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오늘도 함께 저녁을 차리고 함께 잠이 듭니다. 그리고 도유는 말합니다. 이게 나의 삶입니다. 내가 선택한 가족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5 식구는 조용히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리마가 작은 북을 두드렸고 셀라는 도윤의 옆에서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루라는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아나는 불꽃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와줘서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그 말에 도윤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칙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추장은 도윤에게 자신의 후계를 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족을 이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도윤은 말합니다.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찾은 해답입니다. 그렇게 이국의 대지 위에서 조용한 기적 같은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꼭 한 사람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함께 살아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